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간호학 4부 안전과 환경관리에서 11장 환경보건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 개념을 설명하고 오염의 특징,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죠.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보건과 간호사 역할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1절 환경과 건강의 이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외부 조건을 말하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 상태의 환경을 말합니다. 생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식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환경이죠. 이러한 환경이 인간 활동에 이롭지 못한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현상을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이라고 합니다. 간호사는 환경오염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해서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과학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환경위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을 인간의 신체 발달, 건강 및 생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의 모든 요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보건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조화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분야를 말하죠. 따라서 건강을 인간이란 생물체가 유전적,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적절한 생체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인간 중심으로 파악을 해서 생활환경의 제조건을 생활 능력 향상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보건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경보건의 영역에는 대기오염, 기후변화, 수질오염, 식품환경보건, 주거환경보건, 폐기물 처리 및 토양오염, 방사능 오염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환경오염의 정의 및 특징을 보면 environmental pollution,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activity,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외부의 오염물질들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어서 환경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 환경 문제로 다루어지는 중요 과제로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염화불화탄소로 인한 지구 오존층의 파괴, 산림의 파괴로 인한 스피시스의 다양성 파괴, 종의 다양성 파괴, 그 다음에 사막화 현상, 해양 오염 등이 들어갑니다. 이 환경오염의 특성을 보면은 시각적, 공간적으로 인간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기가 곤란하죠. 누적 효과, 각종 오염물질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상승작용으로 피해가 대형화,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범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유발을 해요. 그러면서 신종 미량 유독물질이 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과학기술, 제도적 장치 및 전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가 국가적 문제에서 점차 지구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면서 공동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국제기구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 오염의 발생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 경제 개발. 경제 개발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연 자원의 개발과 원료 채취, 가공, 소비 활동이 증가되면서 결국 환경 자원의 파괴와 고갈을 초래하게 됩니다. 인구 증가. 인구 증가로 인간 활동이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환경 오염도 크게 늘어나면서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일 브로너라는 학자는 1972년에 인구 증가는 인구 밀도의 상승을 가져와서 공해의 가속적인 악화를 초래한다고 했고, 인구와 환경오염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죠. 환경오염은 단위 면적당 공해량 곱하기 인구이다. 그 다음 도시화. 도시화는 인구의 집중, 생산시설의 집중 등으로 특정 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켜서 자연정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과학기술의 발달은 산업 발전을 가속화시켜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기관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방출, 소음, 합성수지와 비닐 등 자연 생태계로 환원 불가능한 각종 화학물질의 생산,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대기와 강의 파괴, DDT 등이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죠. 환경 보전의 인식 부족. 정부나 국민 각자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 관계 당국의 정책 의지와 실천,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국민의 생활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님비 현상, not in my backyard, 내 집 뜰에는 안 된다라는 영어에서 유래되었어요. 쓰레기 매립장, 분뇨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 등 혐오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현상을 말하는 것. 핀피 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주로 그 지역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자신의 지역에 끌어오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님비하고 핀피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바나나 신드롬, 어디에도 아무것도 짓지 말라.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각종 환경오염 시설을 자기 지역권 내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의 한 현상인데, 이거는 anywhere, 절대로 안 된다. 어디에도. 그 다음에 absolutely nothing, 절대로 안 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님비보다 더 강력한 뜻을 지니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그 다음 인피 현상, in my front yard라는 뜻으로 세수원 확보 또는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구역 조정이나 시설을 유치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환경 보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환경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존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상태의 환경을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 기본법은 환경 보존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해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환경 보존 정책,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해 있어요. 이미 조성된 환경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전통적인 환경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 관리하는 정책을 말하죠. 환경부는 2008년에 환경보건법을 제정을 했어요. 2009년에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관실을 신설했고 2020년에는 환경부에서 환경보전 정책을 현재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 환경보전의 비전, 목표, 전략을 담은 제5차 환경보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은, 나노물질과 같은 잠재적인 국민건강 위험 인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면안전관리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면 함유 가능 물질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안전하게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고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한 관리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국가 환경 종합계획이에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19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3대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분야별 7대 핵심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분야별 환경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 관련 정책과 각 지자체의 환경보전 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비전과 장기 전략을 담고 있고 소통, 연계, 전환, 공간 등 4가지 측면에서 이전 계획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3대 목표는 자연 생명력이 넘치는 녹색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 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 환경을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죠.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비전 체계도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자연 생명력이 넘치는 녹색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 환경,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 환경, 요 3개의 목표이면서 7대 핵심 전략이 있어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 용량을 확대한다. 사람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한 물을 통합 관리한다.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 기후 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 사회를 조성한다.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 정책으로 환경의 정의를 실현한다.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인 R&D를 통해서 녹색 순환 경제를 실현한다. 지구 환경 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 공동체를 구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세기에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심하죠. 그러면서 감염병 매개체 분포 변화, 꽃가루 및 계절적 분포의 변화에 따른 알레르기 질환 증가, 오존과 관련된 심혈관계 질병 및 신종 바이러스 질환의 유병률과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관련 기관의 역할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에 환경부가 있어요. 환경보전의 주무부처이죠.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죠. 여기 잘못됐죠.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직접 간접적으로 환경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기관, 환경행정 업무와 기능은 중앙과 지방 간에 분리 수행되고 있는데 환경부는 환경관계법령의 제정과 규제 기준의 설정 등 환경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그 집행 책임은 지방환경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지역환경보전 대책 수립 및 시행, 생활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오수 분뇨 축산 폐수의 처리, 소음, 진동 및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 고유 업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가징수 등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환경행정기구는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후환경부, 환경녹지국, 녹색환경국 또는 환경과 문화, 관광, 해양 등을 통합한 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죠. 기초자치단체는 각각 부서를 설치하여서 환경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보전 관련 법률 내용을 보면은 환경보건법이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잔류성 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정책법의 정책기본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해서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죠.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적 규제를 보면 직접 규제와 경제적 유인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 규제에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켜야 할 규칙을 법으로 제정해 놓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상의 강제 조치나 형법상의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에요. 시행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여기에 배출업소 인허가, 지도 점검, 각종 수질, 대기, 소음, 진동, 토양 보전 및 유독물 관리 등의 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적 유인 제도는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유통 소비 과정의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 환경 개선 부담금.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에 부과하는 제도, 배출 부과금.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 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 처리한 경우에는 회수 처리 실적에 따라서 예치 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폐기물 이치금. 제품의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 재료, 용기의 당해 폐기물의 처리 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생산 수입업자에게 부과해서 제품의 가격에 환경 비용을 내재화시킴으로써 환경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제품의 환경 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폐기물 부담금.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는 먹는 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샘물을 개발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서 제품을 판매한 자와 먹는 샘물 수입 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죠. 그렇다면은 국제 환경 보존 정책을 보면은 더 이상 환경 오염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각 국가마다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72년 113개국 정상들이 스웨덴의 스톡홀름 회의에서 인간 환경 선언을 선포했고 이 회의에서 Only One Earth, 단 하나뿐인 지구를 보존하자는 공동인식을 가졌고 1973년 유엔 산하 국제환경전담기구인 UNEP
아시다시피 UN Environmental Planning, UN 환경계획기구예요. 1973년에 창설이 되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각종 협약, 회의 등의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환경 선언의 4대 원칙을 보면은 인간은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현재와 미래의 공기, 물 등의 자연 생태계를 포함해서 지구의 천연 자원이 적절히 계획, 관리되어야 하고 유해물질의 배출 등을 생태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개발, 사회개발, 도시화 계획 등의 모든 계획은 환경의 보호와 향상을 고려해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82년 UNEP의 본부가 있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100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World Charter for Nature, 세계 자연 헌장을 채택했어요. 그리고 1983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류가 당면한 지구 생태계와 경제 성장과의 조화 문제를 다루고자 했죠. 1985년 3월 빈에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협약을 보면 전문에서 국제연합 인간환경선언의 관련 규정 중 특히 원칙 21에서 각국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자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의거하여서 개발할 주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각국은 또한 자국의 관할권 내 또는 지배하에서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의 관할권의 범위를 넘는 지역의 환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국제적 협력과 행동이 필요하고 오존층의 변화 때문에 초래되는 역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할 것을 결의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에 대해서 스톡홀름 회의가 인식을 같이 하는 모임이었다면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 환경 정상회담은 스톡홀름 회의 20주년을 맞이하여서 개최한 회의로 환경 보존에 대한 각국의 합의가 도출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리우 환경선언을 선포했죠. 자, 리우 환경선언은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지구 정상회담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총 27개의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구인의 행동 강령인 아젠다 21, 그래서 의제 21이라고 해요. 리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명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우 환경 선언, 그 다음에 의제 21,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리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명시한 것인데 생태계, 빈곤 퇴치, 폐기물 문제 등 모든 환경 관련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 법, 제도 정비, 기술 이전 및 재정 지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992년에 열린 리우 회의를 전후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국제적 영향력이 큰 환경협약으로 한국이 가입한 협약은 바젤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방지협약, 생물다양성 보존협약, 런던협약 등이 있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은 이 밑에 국제 환경협약이 있어요. 이 국제 환경협약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보면은 자, 바젤 협약 봅시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는 목적.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이에요.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으로 각종 생물자원의 이동을 규제하는 거죠. 기후변화 방지 협약,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 탄산가스,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등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 오염 방지 조약, 런던 협약이에요.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이 람사르 협약이고, 또 시리즈라고 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심각한 사막화를 경험한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 기후변화 방지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가 교토의정서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을 하고 있죠.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 공유에 대한 국제적인 강제 이행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가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파리 협약, 2020년 이후 신기후 체제에는 선진국, 개도국, 극빈국 모든 국가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국가별 온실 감축량은 자발적 감축 목표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생성된 목표를 제출하라는 거죠. 근데 이 파리 협정은요, 산소 배출량 1위가 어딜까요? 1위가 중국, 미국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어요. 언제냐면 2017년도에. 2017년도 전이겠네요. 2016년. 그러다가 2017년에 탈퇴했죠. 누가 탈퇴했죠? 미국의 트럼프가. 왜? 탄소 배출량을 이거를 좀 제한하자. 지구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제한하자 그러면은 공장 가동이나 자동차의 그런 그 가동률 그거를 낮춰야 돼요. 근데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니까 트럼프는 탈퇴했어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다시 가입했어요. 다시 또 이제 트럼프가 됐죠. 트럼프가 2024년도 후반에 트럼프가 되면서 2025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죠. 지금 현재는 미국이 동참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에서 이번 세기 말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상승하지 않도록 하되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라는 거. 자, 2도 이상이 상승이 되면은요, 지금도 굉장히 덥죠. 그러면은 이제 지구가 소위 이제 죽어요. 그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힘들죠. 그죠?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은 대부분 에어컨도 6월 말부터 해서 9월 말까지 틀잖아요. 보면은 엄청 덥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협정이 바로 파리 협정이에요. 파리 협정. 신기후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국제 간 협상의 주요 이슈로 다룬다는 측면에서 붙여진 이름이 그린 라운드, 제2의 우루과이 라운드라고도 해요.
어떤 제품의 국제 간 유통에서 그 제품이 갖는 환경상의 특성은 물론 제조 시의 환경오염 정도를 국제 간의 무역에서 관세 등에 반영하자는 논리로 그린 라운드가 본격화되면서 환경 문제가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